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공천이 모두 끝나고 후보 등록도 끝났습니다. 이제 선거 운동만 하면 되는데요. 각 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후보로 등록한 후보들의 면면을 모두 살펴보니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항상 총선 때마다 여성 후보의 비중이 좀 늘어야 된다. 국회에 여성이 더 많이 진출해야 된다. 인구가 반반인데 왜 여성 의원은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것은 이제 굉장히 지적을 많이 당해오고 항상 정당에도 숙제처럼 남겨져 있는 것인데요. 이번에 이제 비례대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홀수는 항상 여성이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반이 여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걸 합해도 30%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 왜냐? 각 정당이 주요 정당들이 자기 지역구 후보로 여성을 10% 정도밖에 공천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성들이 이제 경쟁력이 없어서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경선을 통해서 남성 후보들을 꺾고 들어온 후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성이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남성 위주의 공천 문화, 그리고 여성이 이제 후보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좀 물어뜯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을 공천을 한 것까진 좋은데 그분들의 면면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거, 이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보면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후보 공천 지역구에 30명 했습니다. 그 253개 지역구니까 이렇게 거의 다 이제 공천을 했으니까 나눠보면 11% 정도가 됩니다. 미래통합당은 26명을 했습니다. 딱 10% 공천한 거죠. 양당 모두 전국 지역구에서 26명에서 30명, 딱 10% 정도밖에 여성 공천을 하지 못했다는 건데, 여성 공천은 이 정도밖에 못했다. 이거는 굳이 어떻게 트집을 잡고 싶은 것은 아닌데, 제가 좀 보다 보니 이상하게 느낀 것은 이들의 면면, 결국 또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보자면 이 56명이죠. 그 주요 정당만 지금 그 당선권에 근접한 두 정당이 지금 지역구를 거의 나눠 먹을 게 확실하니까요. 이 두 정당만 좀 보겠습니다. 정의당의 여성 후보 굉장히 많은데 심상정 대표나 이정미 의원 좀 제외하면 당선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부득이하게 두 당만 좀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56명 중에 출신 학교를 한번 봤더니 서울대와 이화여대가 압도적입니다. 서울대가 10명, 이화여대가 8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대 3명, 2명씩 낸 학교는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경북대, 숙명여대 이렇게 있는데요. 거의 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다 하면은 거의 다가 명문대 출신이라는 거죠. 서울 시내에 있는 명문대 출신의 이제 후보들입니다.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괜찮은데. 근데 이제 이분들의 직업을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직업을 보니까 예전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법조인이 갑자기 너무 많습니다. 여성 후보들 직업이 이제 대부분 변호사, 교수, 언론인, 의사, 약사 이런 전문 직종들이 거의 다입니다. 이분들 빼면 사실 몇 명 없어요. 특히나 이제 법조인은 굉장히 많은데 잘들 아시는 여성 판사 출신 대결하는 나경원 의원, 이수진 전 판사, 이분 동작 을에서 맞붙죠. 그리고 여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과 정미경 전 의원, 이 두 분도 수원에서 이제 맞붙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이제 새로 후보가 된 분들로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 진선미 의원, 이분들도 변호사죠. 그리고 홍정민 변호사, 워킹맘 영입인재죠. 그 다음에 이소영 변호사, 이분도 청년 여성 우선 공천을 받았습니다. 또 강윤경 변호사, 판검사 출신 굉장히 많고요. 민주당에 원래 이제 보수 정당에는 법조인 출신이 워낙 많았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에도 굉장히 많아진 겁니다. 그리고 통합당에는 변호사들 이현주 의원, 김삼아 의원 있고요. 또 새로 이제 후보가 된 김미애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있습니다. 교수 출신도 적지 않죠. 민주당에서 서초에 출마하는 박경미 의원, 홍익대 교수고, 그리고 강서에서 금태섭 의원을 이겨서 화제가 된 강선우 후보, 이분 이제 미국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교수였죠. 그 통합당에서 서초에 출마하는 윤희숙 KDI 교수,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박사 출신, 교수 출신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언론인도 적지 않습니다. 이 몇 명 안 되는 여성 후보 중에 언론인이 꽤 많습니다. 민주당에 이제 고민정 전 KBS 아나운서, 배재정 전 부산일보 기자, 통합당에는
김은혜 전 MBC 기자, 배현진 전 MBC 앵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전직 치과의사 전현희 의원, 약사인 전예숙 의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중 특이한 이력을 가진 후보가 좀 있는데요. 뭐 대한항공 승무원 출신인 인천에 출마하는 민주당 남영희 후보, 그리고 방송작가 출신으로 민주당 서초갑 후보로 출마하는 이정근 후보, 그리고 민주당 영입인사죠.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 출신 이모경 후보,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극소수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또 전문가 집단, 경제 전문가들이 있죠. 그 민주당의 최지은 세계은행 중국 담당 선임 경제 전문가, 이분 부산에 출마하고, 또 광주에서 출마하는 고졸 출신 여성 삼성 상무로 유명한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이런 분들이 있고, 또 이제 부동산 전문가로는 미래통합당의 김현아 의원 고향에 출마하는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쭉 짚어봤을 때 56명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뭐 명문대나 지방 국립대, 지방명문대 이런 데가 아닌 분이 없고 거의, 그리고 직업도 한 절반 이상이 전문 직종 아니면은 이제 굉장히 언론 전문성 있는 직종이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다양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여성 의원들이 사실 비례대표는 한 번 하고 끝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분들에게 큰 이제 정치적 기대를 하기가 어렵고, 사실 의원을 제대로 하려면 지역구 의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구 의원들이 좀 힘을 가지면서 좀 여성의 권익을 위한 활동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좀 한쪽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또 다른 아쉬운 점은 이제 21대 국회에서는 여성 의원들, 다선 여성 의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20대 총선에서 다선이었던 뭐 추미애 장관, 그리고 2, 3선 다 했던 유은혜 부총리, 뭐 김현미 장관, 이런 분들이 하나도 지금 나오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상당수의 또 재선 3선 의원들이 컷오프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금 요번에 출마할 이제 전현직 의원들의 선수, 여성 의원들의 선수를 보니까 4선 딱 한 명 있고요. 나경원 의원이요. 3선 4명, 통합당 2명, 민주당 2명, 재선 9명, 초선 13명입니다. 이분들이 뭐 다 붙는다고 해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신인입니다. 이분들이 국회에서 일단 어떤 좀 여성 소수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좀 아쉬움이 남고요. 그 양당 여성 후보 명단을 이렇게 쭉 정리해 보면은 그 대부분이 지금 수도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이 13명, 경기 9명, 통합당은 서울 8명, 경기 7명. 물론 뭐 지역구가 많으니까 그렇긴 한데,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는 좀 당선되기가 힘들거나 공천받기가 힘들다는 그런 좀 뜻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이나 뭐 충청 같은 경우는 지역구 여성 의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천에서 도전하는 뭐 남영희 후보라든가 저기 전희경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인천에서 처음으로 좀 지역구 의원을 한번 내보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부산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여성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어서 이제 최지은 후보나 배재정 후보,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좀 힘을 좀 열심히 띄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여성 의원들이, 여성 후보가 직접 이렇게 1대1로 붙는 경우가 전국에서 딱 5군데 있습니다. 5군데 전부 수도권이죠. 다른 지역에서는 여성들끼리 주요 정당의 후보가 돼서 맞붙는다, 이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도 5곳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곳은 판사 출신들끼리 붙는 나경원 의원의 5선에 도전하는 그 이수진 후보의 동작을, 여기서 지금 여론조사가 아직 좀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뭐 인지도 면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훨씬 앞서가고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뭐 친여권 인사들이나 그런 여론들은 이수진 후보를 굉장히 응원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서초갑입니다. 여기 이혜훈 의원이 있다가 결국 이제 밀려난 곳인데, 여기는 이제 총선 2번, 구청장 후보 1번, 3번째 출마하는 민주당의 이정근 후보가 이번에는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고, 윤희숙 미래통합당 후보는 이제 처음으로 얼마 전에 영입으로 낙하산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온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사람의 좀 접전이 좀 예상됩니다. 원래 서초갑이라는 데가 굉장히 이제 보수에 유리한 곳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강동갑에서는 이제 진선미 전 여성부 장관, 그리고 이제 종편에서도 잘 알려진 이수희 변호사, 그러니까 변호사들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이분들도 이제 강동갑, 이게 어떻게 보면 보수에 유리한 지역인데 진선미
의원이 좀 여태까지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될지 여기도 좀 접전이 예상되고요. 경기 수원을 여기는 백혜련 의원과 정미경 전 의원이 이제 한 번씩 이제 이겼다 졌다 했던 곳이고 리턴 매치 둘 다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접전이 벌어질 걸로 보이고 의왕 과천에 이제 여성 후보들이 붙는데 여기는 그렇게 크게 알려진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소영 그 민주당 후보는 청년 여성 우선이라는 이유로 여기에 단독 공천을 받았습니다. 통합당에서는 사실 다른 후보가 있었다가 뭐 다른 문제로 이제 원래 뭐 퓨처메이커 청년 지역이었는데 아무래도 의왕 과천이라는 데가 뭐 신도시도 있고 좀 보수적인 있으면서도 이제 과천 청사도 있고 좀 보수적인 여론도 있고 해서 그 황교안 최고위원회에서 공천을 바꿔버렸죠. 지금 여기는 과천시장을 2번 했던 신계영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그 접전은 아직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젊은 사람과 관록의 과천시장 이런 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이제 여성 후보들이 여태까지 공천을 받은 사례를 보면은 여성이 전략 공천 꽂아 넣기를 하지 않으면 좀 되게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경선에서 성공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강선우 후보 같은 경우 금태섭 현직 의원을 이겼고 이혜훈 의원은 그 지역구를 바꿔서도 3자 경쟁에서 이겼고 경선에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이재정 의원 이런 분들도 다 경선에서 이겼고 후보들이 굉장히 많은 여성 후보들이 경선에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번에는 어쩔 수 없더라도 다음 총선부터는 좀 여성이 지역구에 도전도 많이 하고 정당도 좀 더 여성 후보에 대한 열린 입장을 가지고 좀 공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약자에 대한 공천은 청년이라든가 여성 여기선 정치적인 약자거든요. 이분들은 어떻게든 도와주거나 아니면 좀 더 새롭게 나가거나 하지 않으면은 제도권에서 성공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여성이나 청년 어떻게든 좀 정치권에 많이 진입을 시키고 좀 더 많이 활동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